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이 진짜 짧은 것 같아요. 정말이지 살면 살수록 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느 날 제가 택시에 타는데 기사님께서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이라고 하니까 본인은 60세가 안 올 줄 알았대요. 근데 지금 30 산 거, 이거를 한 번만 더 살면 손님도 60세가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돌이켜보면은 30년이 길었던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마냥 길었던 것 같지는 않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인생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길지 않고 혹은 순식간에 흘러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요즘은 부모님이 나이 드는 것을 보면서 더 자주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삶을 더 소중히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질문을 계속 안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런 답을 내렸습니다. 내 삶에서 후회할 것 같은 일들을 좀 줄이고 행복한 일들을 많이 채워야겠다. 그래서 삶에서 무엇이 낭비되는지를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저의 인생을 위해 앞으로는 줄이기로 다짐한 4가지 행동 그리고 태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저는 계속 이런 일들을 반복할 거고 후회할 거고 또 까먹을 거예요. 그래서 영상으로 남겨놓으니까요. 미래의 제가 이 영상을 자주 좀 떠올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너무 겁을 내는 것입니다. 저는 3년째 요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가 학원에 가면은 아침에 할머니 회원님들이 하는 그 수다를 좀 들을 수 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눈 감고 몰래 명상하는 척 훔쳐드는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그때 좀 눈이 번쩍 뜨였던 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할머니 중 한 분이 40대에 장갑을 끼면서 운전 연습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면허 시험장에 갔을 때 또 장갑을 끼니까 그때 이제 시험관께서 굉장히 깐깐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장갑 벗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걸 너무 무섭게 말을 했대요. 할머니 표현에 의하면. 그래서 너무 긴장을 한 탓에 바로 시험을 좀 허무하게 탈락을 하게 됐고요. 면허장을 나와서 펑펑 엄청 우셨다고 하는데 나 같은 사람은 진짜 운전을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면서 또 그런 생각 때문에 다시는 면허 도전을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세월이 지나서 할머니가 됐는데 종종 혼자 답답하거나 혹은 남편이랑 다툼이 있거나 뭐 그럴 때 자동차라도 타고 어디 훌쩍 떠나고 싶은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서 여전히 좀 후회가 많이 된다고 하세요. 근데 제가 그 얘기가 진짜 와닿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20살 때부터 항상 10년이 지나도록 지키지 못한 저의 신년 계획이 바로 운전면허였기 때문이에요. 그간 저는 월초마다 꼭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바쁜데 좀 면허는 다음에 따자 하고 하면 항상 한 해가 지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정말로 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음만 먹고 학원조차 약간 등록을 하지 않을 때 그걸 딱 들었어서 되게 마음이 좀 찔렸어요. 그래서 제가 길을 가다가 그냥 덜컥 학원을 등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운전면허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 이제 좀 주차하는 방법도 알고요. 사실 아직까지 그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밟는 법은 모르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되게 큰 좀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데요. 제가 항상 갖고 있었던 이 신념 덕분에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면 나도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믿음 중 하나인데요. 저는 그 중 하나가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운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도 그림을 잘 그리고 싶은데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지만 우리가 어릴 때 글자보다 먼저 배우는 게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누구나 이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멋지게 운전을 할 제 모습도 기대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정말 서울만 봐도 길에 차가 많잖아요. 미국은 10대도 운전을 하는데 그래서 저도 할 수 있다고 용기를 갖기로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어떤 일이 겁이 나서 좀 도전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면요. 다시 한번 이 용기의 문장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면 나도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해내는 사람들을 보는 거죠. 똑같이 평범한 사람들이거든요. 겁내느라고 삶에 주어진 소중한 기회를 낭비하지 않고 삶을 흠뻑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물건에 과한 욕심을 부리는 것. 그것을 이제는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이번 연도 1월 말에 슈뚜님 그리고 희조님과 함께 플리마켓을 했거든요. 그중에서 제 물건이 제일 많았습니다. 삶에서 쓰지도 않을 멀쩡한 물건을 너무 많이 품은 채로 살아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행히 저렴한 가격에 내놓기도 했고 또 구독자분들도 필요한 물건을 잘 찾아가셔서 10% 정도만 남기고 전부 판매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물건을 나누고 나니까 돈도 한 100만 원 정도 벌었거든요. 근데 그 돈보다도 오히려 집안이 가벼워진 거, 가뿐해진 거, 그 느낌이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필요 없는 욕심이나 물건이 내 삶을 무겁게 만드는구나. 그리고 제가 플리마켓에서 물건을 진짜 엄청나게 팔고 느낀 거는요. 처음엔 비쌌던 게 나중엔 진짜 저렴하게 내놔야 사람들이 겨우 사간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물건을 드리는 것에 조금 더 신중해졌고요. 확실히 옷이나 그런 것도 쇼핑을 덜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필요한 물건은 중고로 사는 게 진짜 이득이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특히 친구들이 당근마켓에서 보물을 발견한 다음에 자랑할 때 와, 진짜 나도 저런 거를 좀 잘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직은 필기만 합격한 상태이므로 많은 시험의 절차가 남았지만 차를 산다고 생각했을 때 중고로 사야겠다라는 다짐을 좀 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마음에 정한 후보군들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모닝이랑 스파크 이런 걸 사려고 했는데 친구들이 그래도 조금 앞코 긴 거 사라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약간은 그 센서 옵션이 잘 달아진 아반떼 이런 거 사면 어떨까 막 그런 생각들을 꿈꾸고 있습니다. 고백하자면 저도 처음에는 중고차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있었는데요. 그 살면서 중고 물건을 별로 써본 경험이 없어서 제가 어색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또 약간 중고차를 타면 그래서 좀 새 거 느낌 안 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중고차 어플이나 혹은 중고차 산 사람들 주변에 보면은 굉장히 깨끗한 상태의 차도 많이 살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모닝에 대한 꿈도 여전히 살짝은 갖고 있는 게 제가 친구랑 지방에 여행을 갔을 때 렌트카로 한번 모닝을 타봤거든요. 근데 그 경차에 가뿐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어디 멀리 어차피 못 가고 운전 잘 못하는 초심자들에게는 이런 경차가 혜택도 많고 또 좋을 수도 있겠다. 막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리고 사실 길에 있는 차가 따지고 보면 전부 다 중고차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중고라는 것도 모든 물건이 그렇듯 내 마음이 결국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제가 이런 다짐을 하게 된 게 헤이딜러 광고를 보면서부터였는데요. 자동차를 구입한다고 했을 때 새 차에서 새라는 한 글자만 빼도 엄청나게 넓은 선택지가 생긴다는 그 카피 문구를 보고 저의 편견이 진짜 많이 깨졌어요. 실제로 주변에서 자동차를 추천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진짜 다들 한 명도 빠짐없이 저한테 중고차로 구매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우연히 중고차를 찾아보게 됐는데 진짜 생각보다 훨씬 저렴해서 놀랐던 기억이 나요. 이 가격이면 명품백에서 돈을 조금 보태면 자동차를 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모닝을 고민하고 있지만 이걸 뽑을 거라 확신을 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고차는 정말 합리적인 가격으로 많은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2천만 원으로 신차를 구매한다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 아반떼 2023년식을 살 수 있는데요. 이때 같은 가격으로 중고차를 고르면 현대 그랜저 2021년식을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밖에 귀여운 차들이 또 진짜 많아서 눈에 밟히는데 고민이 너무 많이 되니까 이연에게 좀 이런 자동차 추천한다 하는 게 있다면 진짜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진짜 사람마다 또 대답이 많이 갈리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귀엽고 아담하고 하얀 차가 좋고요. 하여튼 요즘에 이렇게 운전면허 학원도 다니고 이런 운전에 관심이 많이 생기면서 자동차 구매까지 고려하는 시점에 헤이딜러 서비스를 알게 돼서 저는 진짜 되게 안심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헤이딜러 앱을 사용을 하면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중고차 매물의 과거 이력을 조회할 수 있거든요. 마침 한 해에 국내에 폐차되는 차만 90만 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 진짜 환경에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온대요. 납이나 수은이나 카드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름만 들어도 진짜 유해한 그런 물질이 많이 배출이 된다고 하는데 중고차를 구입하는 것 자체로도 사실 친환경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중고차 구매는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이로움이 많고 요즘에는 거래도 훨씬 안전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망설일 이유가 많이 적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명하게 자동차 구매를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헤이딜러를 꼭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세 번째로 안 하려고 하는 것은
타인을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진짜 경쟁심이 많거든요. 어릴 때부터 유난히 인정 욕구가 강했고요. 또 칭찬받는 걸 좋아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마음속에 한켠에 경쟁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제일 잘해야 돋보이지 않을까? 칭찬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워낙 욕심쟁이였어서 사는 내내 원하는 만큼의 칭찬은 잔뜩 받았던 것 같아요. 아무도 하지 않는 경쟁을 혼자 의식하고 견제하고 이긴 기쁨을 만끽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저의 발전에도 좀 도움이 되었죠. 경쟁을 의식하면서 더 노력하고 나아갔으니까요. 근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제가 이룬 수많은 승리들이 그게 정말 승리였을까? 그런 생각이 요즘에는 들어요. 제가 되게 반성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이겨서 얻은 기쁨들이 썩 오래 가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특히 누군가와 싸워서 이겼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가 가장 허무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가 상처를 받고 떠나가는 일들이 잦았거든요. 그때 제가 딱 깨달았죠. 어쩌면 승리라는 건 없을 수도 있겠다. 제가 그거를 특히 뼈저리게 느낀 게 언니와 말싸움을 하다가 언니를 울렸을 때였는데요. 어릴 때는 사실 언니를 이길 수가 없죠. 나이 차이가 4살이나 나고 언니가 힘도 세고 말빨도 엄청 세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졌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 자아가 세지고 또 나이가 들면서 저도 언니한테 상처 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어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좀 냉혹하게 언니에게 모진 말을 던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언니가 정말 말없이 울기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저도 눈물이 진짜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나는 왜 언니를 상처 주면서까지 이기고 싶었을까?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러려고 말을 잘하게 됐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땐 되게 부끄럽기까지 했어요. 이후에도 깨달음이 진짜 많았는데요. 제가 짝꿍과 같이 지낼 때에도 가끔은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상대의 마음을 고려하지 못하고 모진 말을 하는 저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막 이기려고 아득바득 하는 순간 필연적으로 나는 상처를 주게 된다는 거를 좀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요가 학원을 다니면서도 많은 걸 느끼는데요. 거울 속에 비치는 저 말고 다른 회원들의 모습을 자주 살펴보거든요. 그래서 그들보다 더 잘하고 싶어서 무리하고 눈을 굴리고 의식하는 저를 발견을 하는데 그럴 때 꼭 선생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눈을 감고 요가를 하는 순간이 많습니다. 혹은 거울 속에서도 제 모습을 더 바라보려고 해요. 남을 이기려고 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니까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더 나아가는 태도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못하는 자세에 대한 조바심도 줄어들었어요. 예쁘고 멋지고 잘하는 남을 볼 때보다 거울에 비친 나를 바라보면서 어제보다 더 유연해지고 근육이 생긴 저를 보는 게 이제는 남을 이기는 것보다도 더 순수한 기쁨이 되더라고요. 물론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타인과 완벽히 저를 비교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요. 그리고 또 져주기만 할 수도 없죠. 하지만 상대를 배려하는 방법이 항상 있다는 거는 기억하려고 해요. 그리고 남과 자꾸 비교하는 마음이 들 때 나를 한 번 더 바라보는 선택지가 있다는 거, 그거를 좀 제가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게 나를 바라보게 되면 오히려 내 마음과 관계에 있어서 좀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로는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것. 이거를 이제 더 이상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고백하자면 몇 년간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서 지친 상태였습니다. 앞으로는 약속을 잡지 않으려고 합니다. 양해해주세요. 라는 글인데요.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유튜버가 되고 작업실이 생기고 또 그 작업실에 사람들이 놀러 올 수 있게 되고 또 수많은 친구들이 생기면서 정말 많은 만남의 기회가 생겼는데요. 문제는 제가 그걸 전부 승낙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제가 그 심각성을 깨닫게 된 게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나는 사람 정말 자주 만나. 한 달에 2번은 꼭 약속이 있어. 라고 하는 말을 들은 다음에 제가 진짜 충격을 받았거든요. 저는 일주일에 최소 3번은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요? 하니까 친구가 대체 어떻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데 진짜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물론 사람을 만나서 얻는 에너지도 있죠. 그래서 저는 낯도 잘 안 가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몰입을 많이 해서 그만큼 에너지 소모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 사람을 만날 때 드는 저의 에너지 한계를 생각하지 않고 만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의 소원은 다른 게 아니라 안부를 먼저 전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사소하게 나중에 시간 되면 만나요 라는 말도 저는 빈말로도 건네는 걸 좀 두려워하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주어진 일상도 너무 바빠서 감당이 안 되는데 만나자고 하고 약속도 잡히면 어떡하지? 뭐 이런 조바심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보고 싶은 사람들을 또 자꾸 미루게 되더라고요. 제가 안부도 못 전하게 되니까. 물론 이렇게 사람을 많이 만나는 거, 이거는 보편적인 이야기는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꼭 이거를 사람에만 빗대서 생각하지는 않길 바라는 게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이나 내 삶에서 나를 괴롭히는 것들은 사실 사람 외에도 정말 다양할 수가 있거든요. 그 모든 것을 사실 쉽게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를 알아요. 하지만 생각보다 내가 그 사람들을 안 만나도 혹은 내가 그 일을 안 해도 세상은 잘 굴러간다는 냉정한 사실을 기억해두면 좋거든요. 즉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그 사람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고도 그 일을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대체로 많은 일들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가장 실감할 때가 아파서 일정을 미룰 때인데요. 코로나에 걸렸을 때 사람 만나는 일정 취소하고 업무 일정을 미뤘는데 진짜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현실에 엄청나게 급한 일들은 별로 없었던 거예요. 제가 그거를 깨달으니까 조금씩 삶의 방향키를 좀 더 쥐게 되었어요. 안 그러면 바쁘지 않은 일들에 오히려 휩쓸리기 좋은 세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원치 않는 일이 내 삶을 어지럽히게 냅두지 않고 거절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중 하나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일종의 선언문이었는데 그것만으로도 만나자는 연락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좋더라고요. 그간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느라 좋아하는 책이나 영화도 못 보고 전시도 못 봤는데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차근차근 내 안에 있는 기운들을 채우고 인풋의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때론 이렇게 하지 않을 것들을 잘 정하는 게 우리의 삶을 수호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요즘은 사람을 덜 만나고 경쟁하지 않고 원하는 일에 도전을 하다 보니 일상이 더 가볍고 활기차졌어요. 때론 삶에서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덜 해야 더 많은 걸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이 낭비인지 혹은 필요한 것인지 더 잘 구분하고 시간을 소중히 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삶에서 앞으로 낭비하고 싶지 않은 것들 혹은 줄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뭔지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아까 제가 넌지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언님에게는 이런 차가 잘 어울려요 하는 차가 있다면 그것도 추천 댓글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